네, 시사기상대 72회째 오늘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치데스크 주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한덕수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열심히 다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점점 그 마술을 이제 들이밀고 있는데요. 아마 거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아마 여러 해석들도 난무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덕수 출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아닌지 어떻습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 예. 아직도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 본인이 예. 나갈 건지 말 건지 말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간만 보면서 계속 흘리고만 있어요. 네. 모든 언론은 기정사실화해서 네. 이제는 출마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발생한 일들이 있죠. 비서실장, 연설 담당관이 다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나가서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네. 엄청 이제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는 것. 네. 네. 그리고 나올 거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비단 언론만 그런 건 아니죠. 국민의힘의 지금 경선 출마자들도 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네. 나서겠다. 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최종 후보로 어떻게 룰을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인터뷰를 막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낫겠죠. 네. 출마를 하긴 한다고 보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네, 저는 뭐 네. 거의 뭐 정도면 구분응선은 이제 거의 당연히 다, 넘었다. 나오는 네. 것 같죠. 이 정도 흘렸으면 나와서 엎어지는 입술에도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100%에 가깝다. 저는 이 정도 되면 그냥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나와야 된다. 네. 그 나와서 검증을 제대로 한번 받으면 저는 얼마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단일화를 했는데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그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절대 꺼내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힘 후보로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든 국힘 예. 쪽으로 들어가야 예. 이제 그런 들어가야 상황은 막을 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국힘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진짜 원할까? 저는 또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또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국힘에서 후보로 최종적으로 이제 선출되는 후보는 제가 봤을 때 대권이 아니라 당권 노린다라고 보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서 네. 국민의힘 당권을 노린다라고 지금 보는데 경선에 출전한 후보들은 후보들이 당권을 노리는 그렇죠. 것이다. 그러면 당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굳이 한덕수라는 무소속에 있는 후보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덕수 지분을 늘려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변수들이 좀 꽤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건데 한덕수는 지금 다 국힘이라든가 언론들이 다른 국힘 후보들이 가지고 나타나는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 퍼센테이지에다가 한덕수가 가지는 또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뭐 한 자릿수도 있고 두 자릿수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덕수를 저는 동의를 안 하는데 약간 중도 확장성이 있는 국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진짜 단순한 분류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뒤에 저는 일부 언론들이 반드시 한덕수에 대해서 검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기문 정도 되는 누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가지고 있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전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수들을 너무 언론들이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막 추상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일화 전에 그게 터져서 낙마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신다. 저는 그 가능성도 이제 아니 뭐 모든 가능성은 그렇죠. 다 있는 거니까. 상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네. 없잖아요. 네. 지금 후보자 등록이 몇 주 전이죠? 후보자 등록 이후에, 그러니까 후보자 등록을 일단 다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단일화 등록 이전의 단일화랑 후보자 등록 이후의 단일화랑 그러니까 대선 후보 다르잖아요. 등록 마감은 네.
5월 11일 밤 12시. 예. 근데 네. 아마 공직자 고위공직자 사퇴 그게 시한이 5월 5월 2일인가 4일인가 그럴 거예요. 4일이에요. 예. 그래서 3일 최종 후보가 확정돼요. 맞아요. 국힘이. 예. 3일 확정이 돼.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단일화를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이 단일화를 하기 전에 엎어질 것이다. 저는 그 요즘 들어서 한독수가 실제로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어떤 가능성? 대통령이 될 가능성? 예, 없지. 아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후보. 대선에 예. 후보가 될 국힘 후보가 될 국힘 후보가 될 가능성. 저는 너무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정 박사님도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당연수로 놓고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되게 열받는 상황인데 네. 애초에 잡혀가야 될 사람이 네. 그리고 만약에 안 잡혀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 관리를 하고 있을 사람이 캠프 그렇죠. 꾸리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정치 중립 위반의 혐의로 당연히 뭔가 차라리 사법 처리를 받든가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걸 당연수로 놓고 나머지 시나리오를 짠다는 게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 이게 네. 자꾸 이제 정치의 윤리성을 떨어뜨리는 이제 일이 되는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실성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과연 한독수가 바라고 있는 것은 뭘까? 어떤 시나리오를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걸까? 라는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퇴하고 지금 국회 입당설도 나오잖아요. 네. 그치, 입당을 해야 그쪽 후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룰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긴 사람과 또 단일화를 하는 이 방식이 애초부터 이게 가능한 건가? 예. 지네 윤리성을 마음대로 하는 떠나서라도.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해온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그 예선이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예선이고 여기다가 당내 경선을 떠나서 뭐야 이게. 적어도 그 당내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은 네. 1차에서 탈락한 그 후보들도 네. 억 단위 돈을 내고 떨어졌잖아요. 네. 3명. 근데 한덕수는 경선에 참여 안 하면 돈을 일단 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도 결국 저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한덕수는 돈을 절대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힘에서 뭐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뭐 이런 후보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되는 문제하고요. 후보 단위라고 해가지고 한덕수가 됐을 때 저는 오히려 리스크는 한덕수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내란 공범 혐의에다가 고위공직자로서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은요 대선 날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국힘에 만약에 한덕수가 국힘 후보로 최종적으로 된다면 저는 중간에 고꾸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국힘은 이런 상황, 이런 판을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좀 무슨 생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한덕수는 왜 이걸 나오고 싶어 할까? 네.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오는 게 한덕수 입장에선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냥 그렇잖아요. 앉아서 그냥 앉아서 그렇죠. 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것. 네. 네, 그런 입장에서 돈 몇 푼 더 쓴다고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나중에 낙마를 하더라도 이게 체급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였어 그렇죠. 내가. 막 이거는 나중에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더라도 뭔가 좀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나빠지진 않는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1이라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경선에 나온 지금 그 후보자들하고 국민의힘에 있는 지금 지도부하고는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들은 한덕수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민 기자님도 말했듯이 저는 그 당권 문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떨어졌지만 나경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장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남은 이제 4명을 보면 지금 남은 4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4명 중에 누군가가 결국은 나중에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나중에 당권을 가져가게 되는 것을 지금 국힘 지도부가 원할까?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는. 네. 그렇죠.
그러면 한독수가 필요한 거지.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독수의 쓸모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애써서 생각하니까 그 정도를 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독수가 대선에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일단 집어넣고라도 한독수에게 국힘이 얼마나 필요할까랑 국힘에게 한독수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사실 별로 없으니까. 네. 예, 한독수가 뭐 이를테면 개혁신당 가가지고 할 리도 없는 거고 단독 출마할 리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점수화시킨다면 저는 한독수에게 국힘이 필요한 거를 10위로 놓으면 국힘에게 한독수가 필요한 건 한 5쯤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독수가 더 절박하다. 그렇죠. 예. 국힘보다.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야 뭐 이러저런 간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출마의 결심이 섰다면 국힘이 필요한 수준이 국힘이 한독수가 필요한 수준보다는 배는 높다. 네. 요 갭이 이제 이들 사이에 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달리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독수는 말 그대로 돈 때문에도 그렇고 후보자로 확정되어가는 그런 과정에게서 기성정당의 힘을 필요로 할 테니. 근데 국힘은 후보자들 간에도 다르고 당권 주자들 간에도 달라서 다 다르죠. 예, 있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사실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그렇죠. 요 상태에 이제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되면 한독수하고 국힘 사이에 분명히 다리가 있을 테고 서로 상당히 긴밀하게 얘기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루어질 거야. 네. 서로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딜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과연 그럼 어디까지 서로 기대하면서 이 딜이 이루어질까? 요 부분이 이제 전국에서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더 들어보죠. 한독수는 오늘 오전에 전해진 그 뉴스 가운데 하나가 내란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잠깐 떴었거든요. 네, 또 예.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독수는 정말로 이 대선에 나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피해야 되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든 대선판에 뛰어들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수사하기에는 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쪽에 나오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최종 후보가 되는지 여부는 저는 솔직히 잘 여전히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국힘에서 저는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어떤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 대선 후보가 한덕수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제 대선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덕수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득표율이 나온다. 질 때 지더라도 그러면은 한덕수가 아마 직접적으로 뭔가 당권을 노리는 것보다는 대선판에 뛰어들었던 후보를 제외하고 또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권성동이라든가 그렇죠. 권영세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덕수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권 주자의 일부가 예. 지금 대권 후보로는 안 나와 있는 네. 권성동 등이 이제 한독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한덕수를 진짜로 필요로 하겠죠. 네.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 네. 동의하고요. 네. 네. 그래서 왜냐면 그런 지금 남은- 쓰임새인 것 같아요. 지금 남은 4명은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좀 적지 않아요? 없어요, 저도. 네. 그리고 근데 잡으면 곤란하기도 하고. 저는 근데 홍준표는 음. 어떤 식으로도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원하겠냐고요, 이 정당이. 하지만 뭐 갈등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홍준표는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도 이제 이 4인 가운데 4인 뭐 떨어진 나경원까지도 일단 합쳐보면 유력했던 5인 가운데 당권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마음은 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싸우고 싶지만 후보가 일단 되고 싶고 잘 싸우고 싶지만 안 되더라도 이제 당권을 확보하고 싶은 거. 그러면 김문수나 홍준표나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나경원은 이미 어딘가 이제 좀 붙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떨어졌거나 후보가 된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그렇죠. 예. 후보는 안 시키고 자기가 되는 걸 바라는 쪽에 좀 더 가깝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나아가 됐건 아니면 권성동이 됐건 뭐 권영세가 됐건 간에 그 중에 어떤 식의 연대고리를 마련해 가지고 결국 자기 당권에 도움이 되길 바랄 테고 후보자는 자기가 이제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승리를 못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당권을 잡길 예. 바라고 결국 2차 싸움이 이제 거기서 네. 준비되어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후보는 한덕수를 굳이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을 테고 그거에 붙어 있는 당권 주자가 이제 끌어들이는 식으로 해서 후보를 설득하는 방식. 그렇죠. 예. 아마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전개되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후보를 설득할 때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맨 나중에 룰을 바꿔서라도 맨 나중 최종 단일화는 결국 한독수하고 하자. 요거 가지고 지금 설득하고 그쵸. 있거든요. 예. 이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후보는
이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노림수는 무엇일까? 노림수라기보다는 꿰임수. 어떻게 꼬이고 있을까? 당권 다음에는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이라든가 아마 이런 문제까지 사실은 당권을 잡으려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공천권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 않습니까? 당 조직을 장악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독수라는 변수가 끼어들게 되면은 그 쉐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제가 그게 어떻게 뭐 논의가 되고 이럴지는 근데 결국에는 그 부분까지 얘기가 돼야 저는 이게 후보 단일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문제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홍준표 캐릭터상 그거를 나누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아마 그나마라도 그래 뭐 한덕수 들어와라. 단일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게 홍준표 정도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제가 네. 봤을 때 오히려 홍준표는 자기가 이길 자기가 거라고 되잖아요. 네. 자기가 됐을 때 약간 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도 드는 게 누가 되든 한덕수를 미끼로 해서 딜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한덕수를 주저앉힐 테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한덕수는 버리는 거지. 한덕수를 주저앉힌다는 건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긴다는 얘기예요? 한덕수가 지게 만든다는 거지. 네. 이 다른 이 후보가 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지. 한덕수를 미끼로 해서 네. 자 내가 한덕수를 주저앉힐 테니 네가 되게 할 테니 네가 우리 대권 후보가 되는 거야. 대선 후보가 되는 거야. 대신 나한테 뭐를 줄 거야. 내가 한덕수는 정리시켜 줄게. 뭐 이런 식의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정리시켜 줄게 뭐 그런 거야 이제 그냥 하는 말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가능성을 이제 줘야 되니까 국힘에게 있어서 최선은 어쨌든 한덕수를 끌어들여서 후보하고 경쟁해 가지고 꽤 재밌게 누군가가 이기는 거 그렇죠. 이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왕이면 이제 노리겠죠. 자기 후보가 한독수를 눌러버림으로써 아슬아슬하게라도 눌러버림으로써 막판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렇게 일궈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드라마틱한 결과를 빚는 게 최우선일 테고 한독수는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기는 게 이제 최우선일 테고 그래가지고 룰 싸움 가지고 물론 나중에 또 이제 한참 붙겠지만 네. 예. 어쨌든 그 광경까지가 이들이 공통으로 목표하는 바일 거다. 예, 한독수가 들어오든 그렇죠. 들어와서 뭐가 되든 간에 그리고 그 결과 일단 이기면 자기한테 유리한 판이 벌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결국에는 사실 세 가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최종 후보가 되는 것. 이렇게 그지 같은 어떤 결과를 경선을 치러서라도 최종적인 후보가 되는 거. 그래서 그 힘으로 꽤 잘 싸우는 거. 맞아요. 잘 싸웠으니까 야 그래 나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당권까지 지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최선의 시나리오일 텐데 이게 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최종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한독수하고 누군가가 싸워서 어떤 사람인가가 최종 승자가 드라마틱하게 되는 거.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된 상태. 네. 요거 읽지 않을까. 한독수 여기에 동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4명 중에 누가 돼야 그림이 괜찮은지를 모르겠어요. 네. 얘네들도 생각 없을 거예요. 아니 그냥 드라마틱하게 누군가가 이기는 게 너무하잖아 이 거지. 4명이.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힘 내에서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후보들 말고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당권을 노리는 쪽에서 한덕수를 굉장히 필요로 할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끊임없이 한덕수 영입론을 저는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당사자 설득하기도 하고 뭐 훨씬 쉽겠죠.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그럼 지금 경선을 왜 하냐고 나는 정말. 그러니까 너무 솔직히 웃긴 거야. 대선에는 좀 관심 없다라고 봅니다. 그들은. 진다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한독수를 저는 꼬시는 내용은 뭐인지는 되게 뻔해 보이거든요. 일단 당신 대선 후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앉아서 죽는다. 네. 그럼 대선 내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드라마틱하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그나마라도 중도 층표까지 끌고 오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절대 불리하지 않게 적어도 룰 같은 거 만들어 준다. 그리고 후보들 설득해 놨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저는 이제 지선에 대한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그냥 다른 문제일 것 같고 이왕이면은 당 대표까지 되라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재명도 당 대표 되니까 함부로 못 건드렸잖냐. 물론 건드렸지만, 예. 그러니까 네가 당 대표까지 올 수 있게 대선에 열심히 싸워서 당 대표까지 오게 되면 너가를 가지고 정치 보복하기 힘들 거다.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 꽤 싸울 수 있는 힘이 마련돼.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한독수를 꼬시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꽤 설득력 있게 넘어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왠지 그렇게 꼬시고 한독수 예. 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꼬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그러다가 언제든지 뭐 버릴 지 수 힘으로 있지. 못 이기고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왜냐면 한독수를 위해서 판을 짜는 게 아니니까 네. 언제든지 그렇죠. 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토사구팽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을 위한 사람 한 명도 없고 네. 한독수를 위한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맞아요. 네. 다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사실 모두 버릴 수 있는 거지. 한덕수가 막판에 정말 최종 후보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혹여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쳐도 선거 잘 안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 예, 선거 열심히 도와주면 얘한테 이제 갖다 바치는 게 되거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되게 그 개판이 돼서 한독수가 되게 개판으로 지는 거. 그리고 그 판에서 이제 내가 결국은 당권이 잡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한독수는 첫 관문을 혹여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굉장히 제대로 된 싸움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도 못 가. 당권까지 가는 건 가능성으로 치면 한독수가 머리가 있다면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야 그치. 되는데 그렇죠. 출구가 없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선택지가 뭐가 있어야 네. 대안을 선택할 텐데 없잖아요. 네. 한독수 입장에서 솔직히 아니 진짜 나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한독수가 처참하게 져야 대선 끝나고 나서 다른 선수 당권 오른 선수들이 한독수 책임론을 그렇지. 제기하면서 예. 그렇지. 그 계산이 나오는데 참. 아, 결국 안타깝네. 한독수와 함께 윤석열도 내보내면서 그쵸. 우리 계엄의 강을 건너자, 네. 내란의 강을 건너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기에 오히려 좋은 판이죠. 근데 결국은 당권이 핵심에 있고 이후에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런 작전들을 편다. 네. 그 정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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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수도 지금 자기 살려고 그렇죠, 저러는 그렇죠. 거겠죠. 네. 다 살려고 지금 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독수의 절박함이 더 커서 국힘의 절박함보다는 국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괜찮은 게임을 만들어줄 만한 놀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테고 후보자들이나 당권 주자들은 다 각자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죠. 예. 그럼 과연 이제 국힘에서는 일단은 끌어들이자라는 목표 외에 계획 들어봤자 뭐 지 맘대로는 잘 안 될 거야 라면서도 어떤 표정을 하면서 한독수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보도들이나 이런 것까지 중에는 어떤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또는 만약에 그 보도들이 이런 걸 좀 더 파보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지 뭐 이런 얘기도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져오신 이제 내용을 보면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예, 룰 세팅 정도까지만 일단 지금 네. 국힘 지도부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줄줄이 나간 비서실장과 연설 담당 맞아요. 네. 같이 떠났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음. 뭐 이 정도. 일단 본인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네. 보도는 제한적이죠. 근데 뭐 실제로 나온다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뭐 측근들에게 했다는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정대철을 만나서도 나간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도 본인의 입으로 그게 이 문제죠. 말이 안 나왔잖아요. 네.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아직도 결정은 안 내린 거야.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나갈 법도 하잖아요. 지금 네. 이 정도면. 그렇죠.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날짜도 며칠 없고. 근데 아직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아직도 결정을 하지 않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모양새도 중요한데 이게 웃긴 게 사퇴하고 나서 바로 국힘 입당 그러면 진짜로 약간 드라마틱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건 진짜 꼴보기 안 좋은 상태인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시간이 있었으니까 네. 총장제 그 왜 징계 때려주고 난 다음에 최대한 징계 안 받도록까지 끌다가 결국 징계 안 받게 만들어 놓고 지가 이제 던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막 지역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제3의 어떤 지대, 제3지대 얘기를 한참 또 하다가 결국은 이준석과 만나는 단판 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또 맥주 마시는.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들어오는 방식으로 딜도 좀 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몇 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걸 해야 된다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나을까? 이게 지금 당 대표도 없어서 권영세가 만나는 방식이나 권성동이 만나는 방식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이상하죠. 않아요. 예. 굳이 말하면 결정된 후보가 만나는 방식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렇죠. 예. 뭐 이것까지 짜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아니 그래서 그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탄핵을 기다렸나? 음.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모양새가 그래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지들이 생각할 때는
탄핵이라도 당해야 그렇죠. 뭔가 모양새가 괜찮아진다라고 그렇죠. 예. 진짜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 탄핵 기대는 한 건 거의 맞는 것 확실히 같아요. 한 것 같아요. 예. 예. 이제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발언도 더 때려달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긴 그러니까. 했거든. 확실히. 야,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해? 이 정도 했는데도 안 해? 그래서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더 나댄 거지. 하라고. 네. 그건 확실히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는 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입장이지만 네. 지금 지나가는 이 일들의 이 진행을 보니까 확실히 그걸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게 정치 도의상 그렇죠. 옳은 일이냐를 네, 일단 네. 별개로 정치 공학적으로는 급판을 기다렸고 또 민주당에서 급판을 만들어지기 싫었던 거. 그렇죠.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해 보이죠.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계속 이제 흘리는 거 보면 최상목더러 네, 그러니까요. 너도 한번 해봤으니까 너 이제 대항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예. 이제는 이제 탄핵당에서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는 네. 게 이제 지금 네. 확실해진 상태인 거고요. 그건 이제는 민주당도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웃겨진 거지. 네. 이유가 없어 사퇴를 할. 그렇죠. 왜 네. 갑자기 사퇴를 할 건데? 뭔가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도 웃기지 않나? 네. 왜 사퇴하는 건데? 네. 출마하려고 사퇴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껏해야 흘러나오는 소리가 사퇴를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만 나오고 없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그럴 상태가 뭐가 그렇죠. 있어? 미국이랑 아무것도 신나게 없죠. 협상한다며. 네. 중요한 일이 있다며. 중요한 일 하셔야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 여기가 지금 계획대로 이게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9일 설 나왔다가 네. 29일 날 하면 안 되네. 네. 네, 거부권 제대로 못 일단 쓰네. 그거, 그러니까 30일 그거 해야 됐다가 되니까. 네. 1일 됐다가 2일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1일도 메이데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니 공무원은 출근해서 된다고 또 막 이러더니 2일까지 너무 이렇게 장난해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좀 모양이 그렇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결국은 이제 국힘으로 가는 절박한 출구를 잡을 수 없는 상태, 다시 한번 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고 국힘이 사실은 데려다가 잠시 후에 버릴 것 같다라고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은 상태인 것 같다라는 눈치가 들면 반대쪽으로 지금 뚫어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SOS를 칠 수는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해진 그렇죠. 아마 그런 상태가 며칠 뒤에는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출마 가능성 문제를 떠지기 전에 저희들이 일부러 이런 시나리오들을 여러 개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뻔한 몇 가지 수뿐이 없다. 네, 라는 거. 여러분들도 물론 한덕수가 나오니 많이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 열받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뻔한 몇 개의 그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건 그들한테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맞아요. 기정사실화하고 이게 당연한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무슨 출마를 해 한덕수가 네. 지금 어떤 관리를- 식으로든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웃길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욕을 먹더라도 관심을 끄는 게 최고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별로 사실 물어볼 건 별로 없고 예. 그렇지. 뻔하기 때문에 물어봐봤자 얘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럴 테고. 그리고 나온다고 한들 뭐 네. 대세에 지장 없죠. 나오든 말든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들 내에서의 이해관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겠죠. 네. 애쓰네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를 일부 보여주는 그런 양상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서 그나마라도 좀 아껴서 이렇게 아껴두고 있는 사탕 같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윤희숙이에요. 윤희숙 전 의원인데 네. 이미지는 이건 언론이 만들어준 전형적인 맞아요. 언론이 만들어준 이미지지만 그래도 뭐 이거 가지고 어쨌든 지들끼리 또 치고받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윤희숙 전 의원이 계엄에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요. 그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지 네. 않습니까? 정강정책. 예.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하는데 예. 거기 이제 첫 주자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를 좀 이상하게 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 하는 데가 물론 정강이라든가 정책을 뭐 연구하기도 하지만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윤희수 원장이 최소한 그 여론의 흐름이랑 자기가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면 예.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국힘 토론회라든가 경선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고 있고 정말 그 하나만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이거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저희 추정이긴 한데 예. 지도부 일부랑 아마 윤희숙 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이 부분을 흔히 말해서 뭐 계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은 정말로 존립 자체가 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국힘 내부에서 탄핵이라든가 내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예.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좀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예. 공교롭게도 이거를 대서특필히 한 곳이 또 조선일보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막 금요일에도 일면에 쓰고 토요일자에도 막 또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주목도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그 국힘 토론회, 경선 토론회가 주목을 받으면서 윤희수 원장의 이 메시지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예.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토론회가 주목을 받았다는 건 개소리. 코미디 네, 그렇죠. 네. 코미디. 네. 그거라도 해서 주목받고 싶었으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한 사람이 망쳤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이 망쳤죠? 한동훈. 여럿이 망쳤죠. 어. 한동훈이. 예. 왜냐하면 응. 국힘 경선 토론에도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윤희숙 메시지가 다 묻혔잖아요. 예. 그래서 덜 부각이 되는데 그 국힘 경선 토론에도 묻힐 만한 대형 사고를 한동훈이 쳤거든요. 예. 뭐 무슨 사고를 쳤어요? 영상 못 보셨나요? 김문수 영상이요? 아니면 아니요. 홍준표 영상? 띵! 아, 그거. 전자기타 못 보셨어요? 옆에 똘마니들 앉혀놓고 전자기타는 띵! 이게 있어요. 그러면 띵띵 하면은 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주말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띵구리가 띵거리니까. 아니 그거 뭐 매일매일 뭔가 찍어서 네, 올린다며. 지금 희망님이 이상한 놈이라 그러잖아요. 네. 띵구리 이상한 놈이야. 그 뭐 별거 그냥 뭐 없더만 그냥 망친 거지 뭐. 아, 그 완전히 그게 그냥 그 되면서 예. 다 묻혔어요, 다. 다 묻혔어요. 아니 그 커피잔 들고 나온 그것도 뭐 새우깡 참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못 보겠어요. 전자기타는 그보다 그러니까 더 할 거 아니야. 급이 더 올라갑니다. 저거. 아! 야, 또 이번엔 조리퐁이야. 야,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저 머리를 꼭 저렇게 찍어. 저 새우깡 때도 머리 한동훈보다 옆에 있는 선수들의 그 리액션이 더 짜증나요. 옆에 있는 선수는 왜 안 나와? 이거 저작권 위반으로 우리 걸리는 거 아니죠? 우리 PD님 말 너무 못 쳐서 네. AI에 안 걸린답니다. 저런 솔직히 나 진짜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어. 몰라요. 근데 웃긴 저게 거는 고기야? 예. 회상. 아. 띵띵 하는데 옆에서 와 막 이래. 미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저게 지금 자기가 잘 친다고 친 거예요? 예. 아. 요즘 배우기 시작했어요가 아니 아니고? 저그 영상을 보면 전자기타 있잖아 이런 거야 뭐 이런 자세를 잡아요. 그래서 띵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아, 정말 못 봐요 진짜. 지미 헤어리스래요. 핸드릭스가 아니라. 짱꼬님이 왜 저러는 걸까요?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윤희숙이 이것 때문에 뭐 잘 될 게 안 되진 않았을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 무슨 의미 있는 뭔가를 했다는 줄 알았네. 메시지 자체가 윤희수 원장도 진짜 진정성이 한동훈이 없었고 사고 쳐서 이걸 묻은 줄 알았잖아요. 워낙에 조선일보가 사고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힘을 바라보는 이 저는 시민들의 시선 자체가 예. 예,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윤희숙의 연설을 딱 보면서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생각한 대로 다 말을 하면 안 돼. 지금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계속 안 돼. 안 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딱 정리하면 어디서 약을 팔아. 그렇죠. 그거죠.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윤희숙이 연설한 다음에 많은 언론이 참회 발언이라는 거야. 참회 발언이라고. 참회 발언. 참회 아니야. 참회 아니야. 참회 발언. 요즘 참외 시즌이죠. 그래? 참회가 벌써 나왔어? 벌써 나오고 참외 시작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네. 달아요. 모기 대선이잖아요. 참외 모든 게 달아요. 빨라지고 있어 지금. 참외가 답니다. 요즘. 네. 참회 발언이다. 예. 윤과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 내에서도 동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뭘 놓쳤나? 그래서 다시 봤어요. 자, 이 윤희숙이 말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요, 초반에.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해서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써요. 그렇게 막 말해요, 앞에서. 네. 그러면서 결국 그 뒤에서 이제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정쟁이야. 아니야. 니들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거야. 니들이 내란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본질은 그거잖아요. 정쟁이 아니야. 근데 윤희숙은 계속 정쟁을 얘기해. 정치가 망가져서 그래. 네. 민주당이랑 국힘이랑 막 싸워서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아니지. 니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정치가 다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니까 누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은 뭘 누가 되든이야. 이재명 대통령이겠지. 이재명이 그렇죠.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네. 그럼 너는 무조건 대통령이 되면 탈당해. 그 다음에 개헌해. 3년 만에.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뭐 승자 독식해서는 안 돼. 꼭 거국내각 꾸려야 돼. 왜 내란범들하고 거국내각을 꾸려야 되고. 그렇죠. 그 윤석열이래. 윤희숙의 말은 결론은 그거야. 하나도 사과하지 않았어.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당들이 싸운 게 다 나빴다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자는 누가 되든 간에 탈당하고 거국내각 꾸려서 합심해서 열심히 잘하고 3년 만에 이 얘기예요. 이런 개소리가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사과의 메시지, 사과의 분위기를 풍기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도 않고요. 예. 네. 일단은 이른바 계엄의 강을 건너고 내란의 강을 건너려고 하는 태도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도 국힘에서는 쉬운 분위기가 아니고 선거 시기에. 왜냐하면 똥물 뒤집어 쓸 작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중에 안의 메시지는 약간의 윤의 메시지와 지금 한이 내고 있는 메시지 등등 이른바 이제 그래도 좀 더 개혁하겠다 또는 이제 사람들의 정서에 좀 더 부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하고 별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후보 중에 특정 후보에 좀 더 메시지에 가까운 거를 낸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일타로 나왔을까?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죠. 예. 이게 국힘 내부나 주류나 어쨌든 지도부하고 일정한 교감 없이는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이후에 나올 국힘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하고 연관시켜서 물론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원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다른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지만 후보가 누구냐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 후보의 분위기를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다고. 네. 근데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어. 네. 물론 이제 일정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형태로 바꿀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나름대로는 국힘 안에서 제일 레디컬한 메시지야. 예. 이 의미가 뭘까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조선일보의 논조라는 거를 그냥 관심 있게 지켜봐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조선일보가 윤희숙의 이 방송 연설을 가장 크게 키웠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든 크게 보도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은 저의 의심은 그냥 빡 이 기사를 보자마자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자마자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은 한동훈 힘 실어주기인가? 저 약간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네. 예. 전 딱 그 느낌이 처음에 딱 들었어요. 아무 네. 생각 없이 그냥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확 키웠을 때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근데 약간 그 사과 약간 냄새 풍기고 조선일보가 확 키우고 조선일보는 한동훈을 은근슬쩍 지금 지지를 해왔었는데
그러면 한동훈 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조선일보가 던지는 건가? 예. 일단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죠. 네. 적어도 일단 김문수는 연맥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확실하게. 그리고 그게 당내 주류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마다 다르지만 김문수가 이제 1등은 못 하고 있는 조사들, 꽤 떨어진 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중심 이동을 하고 있는데 늘상 꼴찌인 안철수한테 중심 이동할 일은 없고, 그렇죠. 예. 그 홍준표하고 한동훈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제 선을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근데 그 메시지에 대충 부합하긴 해. 홍준표도 거의 반대할 정도의 메시지는 아니야. 네. 한동훈은 꽤 좋아할 메시지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여의도 연구원장이고 어쨌든 일타로 나온 당내 주류의 분위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어서 하고 있을 텐데 네. 요게 나름의 선거 방침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거죠. 그 네 명이 주로 이야기한 메시지 정도가 되는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사실 이재명 욕하고 서로 욕하고 없어요. 헐뜯은 거 말고는 네. 메시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저는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윤희숙이 말한 요 정도 메시지가 지금 국힘이 바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또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했다고 우길 수만은 없으니까. 그럼요. 네, 네. 결국은 신용은 해야 되는 거니까 약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문수는 저는 아무도 김문수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김문수조차도 그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진짜 저 길거리에 정광훈 까라들하고 손절을 할 수가 없거든. 예.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끝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밀려나거나 떨어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되게 흘러가게 하겠죠. 그럼 나머지 세 명은 대충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죠. 누가 되든 그렇게 봅니다. 중요하진 않다. 네. 어쨌든 김문수가 나가리 되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김문수 쪽으로 좀 사람이 많이 몰렸다가 약간 좀 눈치를 보면서 홍준표 쪽으로 잘 갔다가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진짜. 여전히 그래도 김문수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아니 넷을 봐봐요. 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잔잔바리. 멀쩡하지가 않아. 아니 잔잔바리를 떠나서 멀쩡한 놈이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다 잔잔바리. 일단 그 안철수를 빼고 네, 안철수를 빼야 됩니다. 다 4등이어가지고 이제 네. 안철수를 빼고 한동훈 대 김문수, 한동훈 대 홍준표로 지금 구도가 이제 매번 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둘 다 깐족됐어. 네. 한동훈이 김문수한테도 깐족되고 홍준표한테도 깐족됐거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로 보면 김문수도 엿먹었고 홍준표도 사실 엿먹은 분위기인데 한동훈은 자기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쵸. 그래서 자기는 10%인가 20%만 썼고 200%를 이재명한테 쓰겠다 지금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정작 그 내부 평가라든가 그 지지층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이 그렇게 깐족돼서 김문수나 홍준표에게 외로 득이 됐다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더 득일까? 저는 홍준표가 훨씬 더 득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홍준표 한동훈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일종의 전조가 아닐까? 그리고 그쵸. 홍준표가 지금 다 이렇게 먹어가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도 최종 후보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 2위는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붙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홍준표일 가능성이 높죠. 한동훈 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역선택이 방지된 국민 경선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조사긴 하지만. 예. 그랬을 때 역선택 방지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 조항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서 뭐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는 뭐 그렇긴 하던데 애초에 구조 자체는 한동훈이 될 수는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한동훈이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적어도 한동훈 플러스 한동훈 대 김문수거나 홍준표거나 이런 구도로 지금 일단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시켜놨다. 네. 예. 근데 요즘 보도가 많이 되진 않는데 잠깐 잊을만 하면 흘러나오는 게 홍준표 수사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원래는 죽었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거의 안 나오다가 갑자기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막 수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잠깐 나와. 저는 근데 확실한 온도 차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오세훈을 아, 그치. 그거는. 그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서 이렇게 조질 때는 예. 강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 검찰이 그러면 홍준표는 살리는 쪽으로 가나 약간 이런 의심까지 했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아니 그러니까 두드리는 강도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약한데 왜 네. 나오냐는 거지. 왜 나오냐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내피셜인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검찰 주제로 가보죠. 과연 검찰은 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저는 뭐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게 검찰이 도이치 음.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음. 윤석열이 손해봤다고 하는 그런 부분,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찌됐든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스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냥 약간 이게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보험은 아니고 다른 검찰에게 불리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약간 지뢰 심기? 보험까지도 아닌 네. 지뢰 심기.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네. 타겟이 누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했잖아요. 네. 재판 넘겼잖아요. 음. 여기에 따른 이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고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은 저는 검찰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네. 포토라인 저는 설마 포토라인에 세울까? 이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은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에 세우면은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때 그런 무리수를 둘까 의심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만 기소한 거 아니야? 김건희, 윤석열도 우린 들여다보고 있어. 이 면피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재판에서 검찰이 거의 개망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언론이 보도 잘 안 해서 그런데 대북 송금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최근에 인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거의 지금 어떤 수준으로 난타를 당하냐면 재판장이 검찰 공소장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범죄 사실 특정해 오라고. 작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공소장 바꾸라고. 네. 소설을 써놨냐 거의 뭐 이 취지로 지금 박사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검찰이 또 소설 썼고 무리하게 수사했다라는 비판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안 쓰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의학 회계사가 의견 바뀌었어요. 진술을 바꿨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의학 회계사가 검찰이 자료 조작을 했다며요. 그쵸. 자료 조작을. 네. 이거는 엑셀 바꿨다고. 네. 엑셀을 바꾼 의혹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제로다면 이거 저 검찰 개혁에 저는 불씨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찰을 수사해야지. 그렇죠. 당장. 오히려 검찰을 지금 구속시켜야 될 그럼.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폭탄처럼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제기가 되면 대선 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이거를 딱 걸쳐놨다가 여론 무마용으로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때려 맞을 때를 대비해서 네. 김건희는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 저는 이거는 의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그러면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해가지고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 수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들하고 그 사람들 얘네들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일절 없거든요. 그냥 언론 플레이용으로 우리는 요거 수사를 한다라는 보도만 지금 나온 상황이고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무슨 액션이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검찰은 서울고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게 도이치모터스 제출하는 도이치모터스. 거고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네, 이게 이제 명태균하고 연관된 맞습니다. 예. 것들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들이고. 예. 그래서 검찰이 이제 서울고검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이건 하고 있는데 명품백 사건은 이제 안 하기로 했던 아예 안 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 왜 이런 식의 그 여러 개로 어쨌든 빨대를 그러나 선별적으로 네. 꽂고 있는 걸까? 특검 무마용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우리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라는 네. 거를 또 보여주기 시기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수검 무마야 이제 결국 수검을 하고자 하는 세력이 결정할 거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크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김건희를 세우는 게 먼평이다. 네. 네. 홍준표는 아까 지뢰라는 표현 안 쓰셨나? 홍준표는 솔직히 검찰이 홍준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얘기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하기로 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수사한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둘 다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수사 필요성을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네. 그러면 지금 다 나왔나? 홍준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문재인, 윤석열, 김건희, 네. 그리고 지금 홍준표, 네. 오세훈. 근데 오세훈은 거의 오세훈은 뭐 가는 분위기고, 그렇죠. 갔죠. 홍준표는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띄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지금 쥐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떤 것도 더 빨리 가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음. 딱 띄워놓고 다 띄워놓은 거지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뭘 밀고 뭘 죽일까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다 들고 있는 거지. 예, 오세훈은 뭐 언제 죽여도 상관없고. 네, 그렇죠. 예.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내년 지선 전까지 그리고 대선 결과 나오고 지선 전까지 언제 죽여도 상관없고. 네, 홍준표는 오세훈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보도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네. 홍준표 가지고 이제 뭔가 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도 대선 후보하고 연관된 거라서 함부로는 못 다룰 가능성들이 좀 있고. 사실 김건희는 지금 다뤄도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이제 그런 상태거든요. 네. 김건희 뭐 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김건희께 제일 큰 거고 홍준표는 뭐 있어봤자 이제 크진 못할 것 같고 오세훈은 지 마음대로 할 거고 이제 결국 이런 이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야 뭐 그냥 진짜로 미친놈이 미친 짓 한 거고. 예. 이거는 누가 이걸 허락해 주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이게 검찰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잔당 세력들이 그냥 한번 미친 척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전까지 이 사태 계엄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네. 어쨌든 계속 판 거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이제 네, 정권 후반기에 막판 땔감으로 쓰려고 이제 한 그쵸. 건데 네. 이 정도면 접었어야 되는데 네. 접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 검찰 라인도 지휘가 뭐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뜻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지금 구도란 말이야. 예. 그럼 검찰은 지금 무슨 생각일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지휘가 잘 되고 있는 상태일 걸까? 아니면 개별이 그냥 알아서 그냥 지들 마음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윤석열과 내란 공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살아있긴 하다. 살아있긴 하다. 살아있긴 하다. 그래서 어쨌든 10분 정도 버티고 있는 그럼요. 것이고, 네.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까지 연결이 된 것이 아닐까. 제가 추측하는 것은. 예, 기존 라인, 기존 라인이 하는 게, 일부의 그 끄트머리를 잡고 누군가가 그 지시를 수행한 것이다. 예, 그게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 정말 미친 짓이니까요. 음. 이거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1도 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일단 그거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안들을 보면 뭔가 검찰이 그 조직적인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예, 네. 그런 움직임을 읽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되게 이 정도 지금 김건희를 가지고 요 정도 띄운 것 정도로는 뭐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판단을, 그러니까 결정을 아직 못한 걸까? 음. 뭐 이런 정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잖아요. 네. 사실 김건희 세우는 게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전체 조직이 다 의견 일치를 보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이후에 비전을 어쨌든 미래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무리 축소가 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작살이 난다고 해도 일부는 의지를 천명하고 이 정도는 끌고 가도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결정을 못하는 건 좀 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양들이 다 어쨌든 되게 별로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네. 네. 뭐가 정돈이 안 된 느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조차도 너무 어이없고, 그다음에 김건희 가지고 이거 붙잡고 있는 것도 뭐 제대로 된 칼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찌르고 다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홍준표 가지고는 진짜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들조차도 특별한 시그널로 잘 안 읽히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시그널 정도까지도 가지 않은 거죠. 되게 애매한 거죠 아직은. 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경찰이 경호처 비화폰 그 서버 이제 경호처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식은 여전히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말 서버를 털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미징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서버를 만약에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그 비아폰과 관련된 이른바 그 이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상당 부분 밝혀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서버만 포렌식을 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 털리는 게 단순히 뭐 김성훈, 윤석열, 김건희 이런 쪽이 아니라 검찰이 나오겠지. 검찰이 나올 가능성이 그럼. 있다라고. 그래서 막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비아폰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지금 검찰 수뇌부가 이것 때문에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 수뇌부가 전혀 지금 컨트롤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예. 그래서 밑에 선수들이 막 각계선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전려고. 예.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자, 내란이 일어나서 어쨌든 우두머리가 구속됐다. 물론 이제 결국은 에이씨. 탈옥을 하게 되긴 했지만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범죄가 만천하에 이렇게 공표가 되고 대통령이 파면이 됐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바람이 불거든요. 진짜 큰 물결 같은 게 이렇게 확 휩쓸고 지나가는 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지금. 네. 아직도 질이 멸렬하고 네. 누군가 뭔가가 어디선가 막혀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가시적으로 확확 보이지가 않고 다 정체돼 있잖아. 다 그대로야. 결국은. 그렇죠. 네. 네. 이래서 정말 답답한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다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렇죠. 움직여야 될 주체들이 예. 움직이지 않고 있어.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개 정국이다라고 이제 언급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검찰은 매번 대선 때마다 뭔 짓을 했거든요. 예, 지난 대선 때는 완전히 뭐 윤석열을 위해서 뛰었고, 그러니까 이재명 잡기 위해서 온갖, 보통은 선거 시기에는 그래도 좀 그렇죠. 약간 유보라도 하거나 자제라도 하는데 그게 전혀 없이 이제 활동을 했고, 박근혜 때야 뭐 박근혜 잡으려고 특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했었고, 그 이전에 이제 2012년 그 박근혜와 이제 문재인 사이에 그 선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뚜렷한 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때는 이미 이제 그 판이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상당히 정리가 돼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매번 사실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줄서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줄서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자신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뭐 일도 잘 안 벌이고는 것 같고 그냥 이것저것 안 건드리진 않아요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이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젊은 검사들 40명 정도가 나갔대요. 네, 네. 사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표 내고. 지금 그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예. 예전에 검찰은 정권 말기에 안 이랬거든요. 예. 정권이 바뀌는 그 즈음에 엄청나게 물밑에서 뭐 하고 딜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약간 지리멸렬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보통은 두 개로 갈라지고 이제 윤석열 때만 예외였죠. 윤석열 때는 어쨌든 지 선배가 대통령 하겠다고 이제 그렇죠. 나선 거니까. 예. 근데 보통은 두 개로 갈라져서 특히나 비등비등 할 때는 양쪽 이제 선본에 컨택이 가능한 형태의 뭔가를 쥐고선 풀거나 아니면 더 이상 안 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엔 민주당에 내걸 게 없어. 민주당이 맞아요. 안 받으려 그러거든. 그렇죠. 예, 너희들은 됐다. 이제 이런 상태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 수사나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거라고. 예. 근데 또 반대로 국힘한테 가져갈 것도 이제는 없어요. 이재명은 털 걸 다 털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들고 간다고 해서 뭐 그렇죠. 예. 예, 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지금 검찰이 두드려 맞을 일만 많이 남았죠. 네. 왜냐면 너무 무리수를 많이 뒀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서 증거 조작을 하고 그따위로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었겠지. 그리하여 이제 지금의 검찰은 과거에처럼 두 개로 갈라진 것도 아니고 특정한 것을 엄청나게 지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아닌 되게 분란의 상태다. 근데 분란도 뭐 엄청난 분란도 아니고. 야, 그러면 저는 그래도 쭉 해놓고 판단을 상황을 보면서 이 저글링 하듯이 이러다가 툭 하나 빼고 툭 던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정의정 박사님하고 정재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눠본 저희 결론은 얘네들이 뭐 할 게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할 게 없다. 네. 던질 카드가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한번 해봤다가 저것도 한번 해봤다가
뭐 이번 게 약간 이러는 건가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운동 공 가지고 하는 운동 보면 이렇게 딱 던진다 그러면 받을 때 왜 사람이 양 발을 벌리고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면 어느 쪽으로든 빨리 갈 수 있게 그쵸. 하려면 네.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 네. 뭔가 그런 느낌이야. 음. 어디로 오든지 빨리 움직인다. 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빨리 움직인다. 요 정도. 네. 그래서 별로 동선이 저렇게 보이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건 아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정권 바뀌고 이제 특검 만들어지고 한편은 제도 개선과 특검이 이제 결국은 검찰을 조질 텐데 검찰 가지고 검찰을 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를 조지는 일은 지금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게 이제 검찰의 중요 부분들을 이제 거의 목줄을 쥐고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겠죠. 예. 검찰은 특별한 계획도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 예. 그냥 뭐 그럼 기소청으로 가야겠네. 예. 아니 그거는 뭐 못 바꿀 것 같아. 네. 제가 볼 때 그거는 못 바꿀 것 같아.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공수처 검사가 지금 수가 별로 없어서 맞아요. 예, 공수처 가지고 뭔가 검찰을 치는 일들은 지금은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태고 경찰이 외려 그렇죠. 쪽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지금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볼까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경찰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럴 때 수사기관들이 날뛰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맞아요. 예, 예. 어느 쪽의 입장에서든 간에 근데 지금까지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안 남은 이 상태 속에서 이들이 보이고 있는 시그널이 아니라 그냥 잡음에 좀 가까운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예,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김건희이기 때문에 김건희라도 조리돌림해야 그나마 뭐라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론의 일부에 영향을 줄 거라서 김건희 쪽이 그나마라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때인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부 정치 데스크 함께 크게 한 세 가지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한독수는 과연 무슨 생각인 걸까? 생각은 많은데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국힘은 이제 무슨 생각인 걸까? 유니스를 데리고 개업 얘기를 돌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름대로 한동훈 플러스 홍준표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길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김건희 정도 붙잡고 이후에 자기들이 무슨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냥 간 보는 수준에 불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사기상제 72회 제1부 정치 데스크는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제2부 시사 편집회의를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